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이제 7월쯤에 글로벌인 3기, IT 3기로 시작한 김수현이라고 하고요. 97년생이고 그 비전공자 일본어 못하는 상태로 여기 왔습니다. 내정은 아시아 정보 시스템이라고 내정을 받아서 4월에 입사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7년생이고 컴퓨터 과학과를 전공했고 작년 8월에 졸업한 한주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내정받은 회사는 통마토라고 한국계 회사이고 주된 업무가 웹 개발, 앱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마케팅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IT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라서요. 그래서 IT 기술은 앱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마케팅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IT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라서요. 그래서 IT 기술은 진짜 자바도 아예 모르는 상태로 왔었고 정보 처리 산업기사나 정처기 면허는 아예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IT 기술은 진짜 자바도 아예 모르는 상태로 왔었고 정보 처리 산업기사나 정처기 면허는 아예 없는 상태고요. 일본어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 여기 와서 공부를 시작해서 작년 12월에 N2 자격증을 땄고 나머지 자격증은 없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를 편입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진행했었고 이제 편입을 위해서 ITQ, GTQ, 커말 1급을 땄었고 대학교 졸업을 위해서 SQL 개발자라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학원 과정을 진행하면서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했고 일본어는 그 학원을 진행하면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 작년 12월에 JLPT N3를 취득했어요. 저는 우선 개인 취업으로 취업을 성공했고요. 8월 한 달간은 일본어 준비하는데 급급했고 그 후에는 면접 준비를 했는데 이제 월드잡 플러스에서 열리는 온라인 잡페어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19개의 기업에 이력서를 넣었고 그 중에서 13개의 서류 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곳에서 내정을 받았습니다. 비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력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어 초심자고 IT 같은 경우도 실습 경험이 전무한다고 사실대로 적었고 대신에 이제 이런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명시했던 게 그래도 서류 합격을 많이 받았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취업으로는 이력서를 3곳 넣어서 3곳 전부 붙어서 내정을 받은 상태였고요. 하나는 도중에 이제 2차 면접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 사퇴를 진행을 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글로벌인에서 진행해주는 이력서 같은 경우는 11개의 기업의 서류를 넣었고 그 중에 4개 제외하고는 전부 서류 합격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면접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회사 한 3개 군데 빼고는 전부 서류 면접 합격을 했고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제가 가기로 한 회사의 2차 면접 최종 합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결은 솔직히 사실 저희 3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반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공자에 JLPT N2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일단 서류나 면접에서 전부 다 합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스펙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실히 취업에 유리한 건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붙은 이유는 좀 간절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갔을 때 진짜 이 회사에 가고 싶다고 막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있냐 했을 때 자기 PR까지 해가면서 이제 최종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게 아마 취업 요인이지 않을까. 일단 공통적으로 일본어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력서 정도는 자기가 직접 읽을 수 있어야 될 정도로는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봐도 외운 티가 나면 마이너스 요인인 것 같습니다. 면접 볼 때 뭔가에 정해진 답변에 대해서 이제 티가 나잖아요. 외운 대로 막 줄줄 읽다 보면은 그 발음이라던가 이런 거에 티가 많이 나는데
그게 좀 감점 요인이지 않나 싶고, 면접 질문 에피소드는 사실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저는 조금 황당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취업 준비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집안이 잘 사냐라고 물어봤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물어보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집이 너무 잘 사는 경우에는 취업에 진심이지 않고 그냥 재미로 이제 일본에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납득은 했는데, 그 질문이 제일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면접 레퍼토리는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 일본에 오고 싶냐, 왜 IT를 전공했냐, 이런 건 다 비슷비슷한데, 그나마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은 몇 개의 기업에 지원을 했고 몇 번의 면접을 앞두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조금 여러 번 받았는데,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모범답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많이 받았어야 이 사람이 유능한 인재인가, 아니면 적게 받았어야 이 회사의 간절함이 보이는가를 잘 몰라서 저는 우선 사실대로는 답하긴 했는데, 이게 감점 요인인지 플러스 요인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저희는 서로 진짜 많이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해진 사람들끼리 이제 일본어 면접 연습도 많이 하고, 남아서 이제 IT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도 꼭 저끼리만 이제 친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거의 저희는 조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반 프로젝트 수준으로 다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모르는 점들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일본 가서도 이제 어쨌든 이게 경쟁자로만 볼 게 아니라 일본 가면 결국 동료잖아요, 다 같이. 의지할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힘들었던 거는 출석률 채우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또 저희 기수에 일본어를 잘하는 분과 IT 잘하는 분들이 너무 골고루 계셔가지고 여러 명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고, 힘들었던 점은 제가 일본어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무지한 상태로 학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초반 한 달은 일본어 수업만 내내 진행했을 때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정처산기 필기 시험 신청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4월에 2차 접수 있거든요. 그거는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JLPT도 능력이 안 되셔도 N2를 무조건 따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갔을 때 일본어 어느 정도 언제부터 배웠냐? 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 뒤에는 항상 JLPT 시험 봤냐? 라는 질문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서류에서 붙으면 사실 면접까지는 자기가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서류에서 떨어지면 정말 답이 없어서 서류에서 붙기 위해서는 전 정처산기랑 JLPT 준비는 꼭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서류에서 자격증을 은근히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정처상기나 정처기 따시는 거 추천드리고, JLPT도 정 안 되시더라도 N3는 무조건 따시는 게 좋아 보여요.